위험 나옵니다. 위험은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죠. 손해 발생의 가능성. 경찰 개입의 전제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교통질서에 대한 어떤 위험도 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이때는 경찰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무단횡단을 한다? 그러면 교통질서에 대한 위험을 야기했으니까 그때는 경찰이 개입하겠죠. 그래서 경찰 개입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건 위험인데 우리가 또 구별해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뭐가 우선일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하겠지만 위험이 우선이죠. 시간적으로 먼저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위험하다고 해서 손해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 뿐이지 단순히 위험하다고 해서 바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위험의 키워드는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 됐나요? 다시 위험 안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추상적 위험이 있고요. 오타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왼손가락 감각이 잘 안 살아나서 그런 거니까 양해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 위험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 위험은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정도니까 혹시나 그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을까라는 구체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겠죠. 그래서 추상적 위험은 다시 또 구체적 위험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 위험은 실제로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찌르거나 찌르기 직전의 상태니까 다시 뭐에 대한 손해 발생에 대한 가능성이 되겠죠. 그래서 추상적 위험은 구체적 위험에 대한 가능성이고요. 구체적 위험은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됩니다. 따라서 위험 개념은 전부 다 가능성을 키워드로 하고 있다. 요걸 먼저 알고 들어오면 되겠죠.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위험.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조금 있는 거 말고요. 정말 법익의 침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손해. 손해는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위험하게 끼어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법익의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 상태에 객관적 감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이 봐도 차가 부서졌네? 사람이 다쳤네? 라는 객관적 감소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손해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내가 놀랬어요. 나는 깜짝 놀랐기 때문에 손해가 있어요. 이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가서 보시면 보호법익에 대한 현전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친구가 좀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는 거야. 그것만으로 우리가 손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집 초코가 나를 조금 괴롭힌다, 장난을 친다, 그게 경찰 개입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은 경찰 개입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손해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위험과 법익. 아까도 이야기했다. 경찰 개입의 전제 조건은 내가 불법 주정차를 했다. 교통질서 위반한 거 맞죠? 무단횡단을 했다. 이렇게 교통질서에 대한 위험을 야기했기 때문에 경찰 개입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위험의 존재가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입니다. 다만 새벽에 무단횡단을 했고 무단횡단은 이미 끝났어도 CCTV에 그게 촬영이 돼 있다면 내일이라도 경찰은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위험이 보호받을 법익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즉 경찰권을 발동할 때도 무단횡단을 계속하고 있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경찰의 개입은 적어도
무슨 위험이 있을 때부터 우리 가능하죠? 구체적 위험인가요? 추상적 위험인가요? 그렇죠. 추상적 위험.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발견만 해도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경찰 개입은 가능해지는데 그 이전 단계 말이죠. 칼을 사고 있을 때 당신 칼 사지 마. 그거는 안 됩니다. 사전 배려의 원칙은 적용이 안 되죠. 물론 환경법 영역은 적용이 되겠지만. 그 다음 범죄 예방 분야나 장래 위험 방지를 위한 준비행위 같은 일반적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 대낮에 골목길을 보고 밤이 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CCTV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하고 순찰 노선에 추가하는 거. 이건 어떤 위험이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위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위험 예방 조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 필요 없습니다. 뭐도 필요 없냐면 추상적 위험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위험이 없어도 밤이 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작용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재량을 가지고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위험 예방 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위험에 대한 인식 봅시다. 여기는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인식이에요, 인식. 실제로 위험이 존재했나 존재하지 않았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관이 위험을 인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만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 외관적 위험이죠. 경찰관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 그걸 외관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순찰하던 경찰관이 우연히 멀들었다.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에 비명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봤더니 귀가 어두우신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TV의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들렸던 비명이죠. 그러나 이건 누가 봐도 위험한 거니까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뭐죠? 제가 외관적 위험은 생각을 하는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키워드가 뭡니까? 사려 깊은 판단 또는 사려 깊은 상황 판단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판단한 거니까 경찰관의 개입은 적법이죠, 적법. 적법이니까 경찰관에게 민형상정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다만 국가는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다. 보상은 어떤 경우에 한다 그랬죠? 적법한 경우에 한다 그랬잖아요. 적법한 경우에. 적법하지만 국민에게 생긴 손실이 있을 때 보전해 주는 건데 다만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인정된다?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만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나 손실보상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위험에 대한 인식 두 번째,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죠. 위험 혐의입니다. 위험 혐의. 자, 위험 혐의죠.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험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 이 역시도 경찰관은 제대로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이에요.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는 시련이 불확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경찰은 범인 잡는 게 우선이 아니죠.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사람들 대피시키는 게 우선이거든. 그래서 직접적인 경찰관 활동은 불가능하고 위험 조사 차원의 개입만 정당화되는 거죠. 됐죠? 요건 이제 빈칸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오타가 있네요. 위험 조사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외관적 위험과 위험 혐의 두 가지는 사려 깊은 판단이고요. 유일하게 경찰이 잘못 판단하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오상위험입니다. 오상위험. 따라서 오상위험은 잘못 판단한 거기 때문에 사려 깊은 판단이란 말이 붙어서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같은 말 우리 뭐라고 부르죠? 추정적 위험이라고 부르잖아. 추상적 위험이 아니고 추정적 위험이에요. 생각은 해봤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추정적 위험이지 추상적 위험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면 이건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경찰관 혼자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위험은 경찰이 개입하면 안 되는 위험이니까 경찰상 위험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관은 잘못 추정한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원래는 경찰권을 발동하면 안 되는 거니까 불가능한 거고요. 경찰이 잘못 개입한 거니까 위법하겠죠. 그럼 민형사상 책임져야죠. 국가는 경찰관의 고용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